학교 폭력 예방 강의. 음식이 두뇌를 만든다. 음식이 폭력성을 만든다. 브레인힐링 자녀 발달 코칭 센터. 영국의 두뇌 음식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패트릭 홀포드 박사팀이 수십 년에 걸쳐 음식과 두뇌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계속한 결과 놀랄만한 성과가 있었다. 그것은 아이들의 학업 성적과 태도, 성격까지 음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먹는 음식이 아이들의 사고력을 만들어낸다. 먹는 음식이 감정에 영향을 준다. 먹는 음식이 아이들의 성취에 영향을 준다. 패트릭 홀포드 박사는 단지 음식을 바꿨을 뿐인데 읽기와 쓰기 능력이 향상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가 연구한 학생 중 한 명이었던 리즈를 예로 들었다. 리즈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늘 관련이 되는 아이였다. 리즈에게 먹는 음식에서 설탕과 고기를 줄이고 무색소 음식과 채소, 과일, 생선을 더 먹게 했다. 그 후 작문 시험 성적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읽기 능력은 불과 한 달 만에 평균 이상으로 향상되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글쓰기는 이전에 음식을 바꾸기 전 리즈의 글쓰기 내용이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글쓰기는 리즈에게 일주일 동안 설탕과 착색제가 들어간 음식을 일체 주지 않고 과일과 생선, 채소를 더 많이 먹게 한 결과 나타난 작문 실력이다. 글씨체가 반듯하게 달라진 것은 물론 문제 행동도 사라졌다. 요즘 이전 세대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아이들의 질병과 장애가 너무 만연하고 있다. 자폐아, 학습장애아, 주의력 결핍장애, 과잉행동장애, 아토피, 알러지, 면역력 저하 등 이전 시대에는 보기 드문 생소한 질병들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많은 영양학자, 과학자, 의사들이 너무나 오염된 환경과 함께 음식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건강은 음식과 뗄 수 없는 개념이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음식이 영재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들도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사교육 열풍에 비해 아이들의 먹는 음식은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이다. 라면이나 길거리 음식, 김밥, 샌드위치, 피자 햄버거 등으로 식사를 때우기 일수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물론 부모들까지 학습에 매진하는데 왜 세계적으로 탁월한 석학이 탄생하지 못하는가? 왜 어릴 때 뛰어났던 영재들이 제대로 롱런을 하지 못하는가? 아래 이야기는 미국 위스콘신주 애플턴에 위치한 센트럴 어터너티브 고등학교 이야기이다. 위스콘신주 애플턴에 위치한 센트럴 어터너티브 고등학교의 자퇴율은 30%를 넘어섰고 마약 소지는 물론 총기 소지까지 다양하고 심각한 폭력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심지어 상담교사 대신 경찰관이 학교를 지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학력평가 시험 합격률은 바닥이었고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들도 부지기수였다. 고심하던 루엔 코에넌 교장은 과감하게 학교 급식을 비롯한 식생활 환경에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다. 제일 먼저 탄산소다수를 없앴고 대신 정수기를 설치했다. 햄버거, 감자튀김과 같은 패스트푸드 대신 신선한 야채, 과일, 통밀 등의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였다. 3년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자퇴율, 마약, 총기 소지, 자살률이 0%로 완전 퇴출된 것이다. 소란하고 산만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언제나 말썽을 부리던 학생들의 태도 역시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다. 교사들은 수업에 100%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이런 음식의 변화를 통해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놀라운 결과에 만족하는 학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는 80개 학교의 6세-12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 비타민, 필수 미네랄을 공급하였는데 그 결과 공격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연구와 결과들은 영국에서도 발표되었다. 히로시 교수의 연구는 문제아이거나 폭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어릴 때부터 가공식품을 주로 섭취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밝히고 있다. 오사와 교수는 잘못된 식생활이 비행 청소년을 만드는 주범인 것을 1970년 이후 일본 청소년 교내폭력 문제를 연구하는 중 깨닫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심리영양학이란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다. 심각한 폭력 사태의 중심 인물인 청소년들을 연구한 결과 아침 식사부터 가공식품들을 꾸준하게 먹어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음을 밝혔다.
꾸준하게 연구를 지속한 결과 1984년 이후 폭력적인 청소년들의 음식 섭취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대부분의 폭력 성향의 청소년들이 청량음료의 대량 섭취, 단맛이 강한 빙과류, 과자, 스낵류의 다량 섭취, 아침을 거르고 빵이나 인스턴트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부식으로는 고기, 특히 식육 가공품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아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파괴적인 식생활에 따른 영양 불균형이 몸속에서 호르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식원성, 식생활의 근원이 되는 성질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증후군 중의 하나가 폭력이란 무서운 지적이다. 식원성 증후군이란 규명하지는 않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는 여러 논문 역시 가공식품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언급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런던 임페리얼 대학 등 여러 기관들과 함께 2008년 발표한 연구 결과 역시 음식과 폭력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연구는 2003년 연구에 이어 실시되었는데 16세-21세 연령의 교도소 수감자들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에게 가공식품을 줄이고 대신 비타민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음식으로 대체했더니 폭력 범죄율이 37% 감소했다. 참고 도서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음식. 내 아이의 영재성을 길러주는 두뇌 음식. 집밥의 힘 브레인 힐링 부모 코칭 센터 두뇌 음식 강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